시리우스 파셋은 다른 캠브리아기의 보존형 화석산지들에 비해서 연구가 극히 미진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과정 자체가 아직 미스테리로 남겨져 있어서 여러 가지 연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같은 것들이 잘 보존된 화석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동물의 딱딱한 부분뿐만 아니라 동물의 부드러운 몸체까지 화석으로 남아있는 화석산지들이 전 세계적으로 극히 드물게 있는데 전문용어로 컨서베 라거슈타튼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보존형 화석산지 정도가 될 텐데요. 캠브리아기의 보존형 화석산지들은 가장 유명한 것은 이제 캐나다의 버젯 쉐일이 있고 중국의 챙지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곳이 북그린란드의 시리우스 파셋인 것이죠. 북그린란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물의 부드러운 부분까지 화석화되어서 남은 경우거든요. 세계적으로 상당히 드문 경우인데 그 화석화 과정 자체가 아직 미스테리로 남겨져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 화석화가 됐는지. 그래서 상당히 특이한 경우인데 다른 중국이나 아니면 캐나다의 해저 산사태로 인해서 만들어진 화석산지들보다 내장기관, 특히 근육 조직 아니면 또 특히 신경, 뇌 같은 부분이 잘 보존돼서 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북그린란드의 시리우스 파셋은 1984년에 북그린란드의 최초의 지질도가 작성될 당시에 우연찮게 발견이 되었는데요. 워낙 오지이기 때문에 84년에 최초로 이 지역이 발견된 이후에도 2016년까지 고생물학적 연구를 위한 조사가 약 5번밖에 없었습니다. 5번의 조사에서도 상당히 좋은 화석이 잘 나오는 충준을 찾는 데 실패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극지연구소 2016년에 진출을 하게 되어서 화석이 잘 나오는 충준에서 집중적으로 초기동물 화석들을 채취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그린란드의 시리우스 파셋은 여타 다른 캠브리아기의 보존형 화석산지들에 비해서 연구가 극히 미진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챙장이나 캐나다 버젯 쉐일 같은 경우 초기동물 화석이 거의 200종 넘게 300종 가까이 보고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북그린란드 시리우스 파셋 같은 경우 약 40여 종만이 보고된 채로 불완전하게 보고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직접 현장을 가서 화석이 잘 나오는 충전을 찾아서 화석을 연구해 보니까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아까 근육 구조나 신경, 내장 같은 것들이 잘 보존된 화석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버젯 쉐일이나 중국의 챙장 화석산지에 비해서 이 동물 화석들의 구성들도 상당히 다르고요. 보존 상태도 다르고 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할 거리가 많이 있는 지역이고 초기동물 화석 연구에 있어서 상당히 훌륭한 연구 자료들을 그리고 연구 지식들을 제공할 수 있는 화석산지입니다. 또한 북극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식물들이 안 자라거든요. 그래서 화석산지가 식물에 덮이지 않은 채로 잘 노출이 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북위 82도 이상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린란드 중에서도 가장 북쪽입니다. 지구상에서 시리우스 파셋보다 더 고위도, 더 북쪽에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고위도에 있는 땅이고요. 그린란드 원주민이 전혀 살지 않는 곳이라서 엄청난 오지로 남아있는 곳이죠. 2016년에 처음 시리우스 파셋에 경비행기를 내렸을 때이거든요. 북위 82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세계에서 가장 고위도의 땅이기 때문에 하얀 북극 같은 걸 기대했었는데 내리고 보니까 완전 기온도 따뜻하고 15도나 20도 기온 거의 그렇게 되거든요. 주변에 꽃이 엄청 많은 거예요. 꽃밭으로 덮여 있고 새들이 막 울고 있고 저 멀리 사형소 떼들이 막 거닐고 있고 해서 되게 비현실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이 지역이 너무나 오지라서 쉽게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연히 우리가 갈 수 있는 비행편 같은 것도 없고 경비행기도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그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요. 날짜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그래도 아무래도 극지이기 때문에 기온과 날씨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급작스럽게 날씨가 바뀌고 예를 들어서 오늘 경비행기가 오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져서 내일로 미뤄졌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 지역은 북극곰은 다행히 없습니다. 주위 바다가 꽝꽝 얼어 있어서 해표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북극곰은 상당히 거의 없는 편인데 대신에 북극 늑대가 가끔 이제 캠프를 방문하거든요. 처음 늑대를 봤을 때 상당히 긴장을 했던 건 맞는데 그 다음 몇 번 더 보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리 위험하진 않았어요. 호기심 많은 개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도사리고 있는 거잖아요. 안전요원들과 항상 같이 동행하고 총도 항상 휴대하고 있습니다. 화석산지 자체가 상당히 가파른 사면에 있어서 편하게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이 가는 안전요원분들이 이제 산악 전문요원분들이신데 그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로프 같은 것들을 깔아주시면은 좀 더 안전하게 로프를 잡고 올라가서 화석을 찾을 수가 있고요. 화석들은 보통 퇴적암에 있거든요. 연구 타겟으로 하는 시기의 퇴적암을 찾아가서 그 돌들을 깨면서 화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계속해서 또 깨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화석이 있는 층준을 찾아가는 약간 지루한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 화석이 나오는 층준을 찾게 되면은 그 층준만 계속해서 깨서 화석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상당히 흥미로운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